안녕하세요. 블록스토리 이승원입니다. 네, 김동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테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7위에 네. 랭크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좀 대표 맏형격이죠. 예, 네. 테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더 코인은 지금 비트파이넥스와 플로릭스 대표가 공동 대표로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래소 코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테더 코인이 만든 사람들이 비트파이넥스와 플로릭스라는 것도 이제 좀 알려진 지 최근이고요. 맨 처음에는 테더홀딩스라고 하는 사실 그 프로젝트 팀에서 만든 그런 코인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 돼서 이 거래소들이 만든 코인이구나 알게 되었고, 거래소 코인의 대표적인 거는 바이낸스의 BNB 코인인데, 이 BNB 코인은 예를 들어 거래소 수익을 난 걸 갖고 나중에 이제 바이백해서 소각을 해가지고 홀더들한테 이제 투자 수익을 좀 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BNB 코인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현재 10위권에 높죠. 들어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신규 코인 상장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거래소 유틸리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이 테더 코인은 1달러당 1테더 이렇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기능 외에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당시에는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개념으로 다가갔겠네요. 예,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은 거의 원화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큰 필요가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법적인 망을 피하기 위해서 달러를 받는 거래소가 몇 없거든요. 코인베이스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래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래소들에서는 이런 법정화폐와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이제 쓰일 수가 있었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테더 코인이 비트코인에서 발행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비트코인과 이제 유사하고요. 이제 합의 알고리즘은 온리 레이어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동환 씨가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그런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철저하게 좀 중앙화돼 있어가지고 다른 여타 코인들은 좀 분산을 추구하는 반면, 이 코인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코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 코인이잖아요. 테더 코인이 사건 사고가 많았죠. 해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2017년 11월 달에 큰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천만 달러 정도를 해킹을 당했었는데, 사실 이 해킹당한 이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 테더 홀딩스에서 취한 그런 조치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3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테더 코인을 그냥 더 발행해 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각국 중앙은행이나 뭐 FRB에서 하는 화폐 막 찍어내는 것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해킹당한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또 테더 코인들이 그런 의혹을 많이 또 받고 있는 거겠네요. 예, 사실 테더 코인이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100만 달러치의 테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은행에 100만 달러치가 예치가 돼 있으면은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고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이제 이 테더 측에서는 속 시원하게 이제 해명을 못하고 자꾸 좀 이 답변이라든지 진실을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의심을 갖게 된 거죠. 2018년 3월 달에는 이 회계감사를 받는 그 회사를 또 이제 계약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도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2018년 10월 달 정도에는 1테더당 0.97달러까지 시세가 급락하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치고는 그런 유동성은 없는데 거의 3%면 엄청난 급락이죠.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이제 저버린 거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테더 코인을 만들었던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제 사람들의 입출금이 이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에서 마진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일부 유저 지갑에서 오토 리뉴얼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막 무한 루프가 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항의를 이제 많이 했고, 이 글들이 이제 미국 SNS엔 레딧에 이제 막 게재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테더를 팔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사면서 그 당시 장중에 비트코인은 10%까지도 오르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던 일도 있습니다. 외부 효과로 오른 거네요. 테더를 팔면서 그렇죠. 비트를 매수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이와 또 별개로 네. 미국 당국의 시세 문제로 또 조사를 받고 있다. 예, 그 미국 당국에서 이제 2017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급락하는데 이 비트파이넥스가 시세 조작에 참여했다. 그 참여한 그걸로는 이제 테더코인을 이용을 해서 참여했다 해가지고 조사를 이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둘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이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조금 좀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 7월 달부터 이제 테더코인의 발행량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도 그 당시에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이 테더코인을 많이 발행을 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거래소를 갖고 있는 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갖고 있는 사업 대표라면은 사실 달러로 예치해 놓지 않고 예. 비트코인을 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100%씩 막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으니까 100만 원 달러어치의 테더코인을 팔고 100만 원 달러어치를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사서 갖고 있으면 한 달 뒤에 이게 200만 달러가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에 좀 휩쓸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시나리오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이 테더코인을 막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1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파이넥스에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계감사팀도 다 자르고 이거 한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해서 사놨던 예치해야 될 달러보다 더 이제 낮아지니까 이걸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숨기는 게 아닌가. 이제 저만의 이제 좀 뇌피셜이고 나중에 이제 미국 당국의 조사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겠죠. 예. 네. 테더 코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는 동안에 후발주자, 이 스테이블 코인계의 후발주자들, 뭐 트루 USD라든지 메이커 다오, 또 뭐 USD 달러 기반한 또 코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스테이블 나오고 코인들이 있죠.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테더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요. 예,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테더코인의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어둡다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굉장히 심플한 구조의 코인인데 이게 좀 불투명하게 운용을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이게 장르는 매우 이제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좀 스캠 코인의 말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환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해킹이라든지 다 보안 이슈거든요. 네. 사실 뭐 물리적 보안, 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이 이것을 뭐 달러가 발행되면 사람이 세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 세처럼 기계가 세겠죠. 네네네. 달러 100달러 들어왔네. 100테더 발행해 줄게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적 보안의 이슈가 거기에 굉장히 모든 거래소의 해킹 이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저도 좀 테더의 전망을 좀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메이커 다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블록스토리 이승원, 김동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